드라마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 좋은 참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드라마는 카우보이 비밥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보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투니버스에서 하는 카우보이 비밥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 그 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투니버스를 본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엔 투니버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 나왔는데? 서울에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시와 서해 아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점점 떠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봤던 게 뉴타입, 이것도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한 7,000 정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뉴타입에서 가끔 나오는 일러스트를 보면서 이런 작품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봐야지 계속 했는데 결국엔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드라마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람이 드라마를 본 기준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은 뇌, 저는 보지 않는 순수한 뇌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죠?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고 드라마부터 보고 리뷰를 남기는 점이라는 거 알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밥을 까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카우보이 비밥 애니메이션을 보고 드라마를 봤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안 보고 본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짧은 후기부터, 대략적인 후기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우보이 비밥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실 예상이 안 갔어요. 일러스트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 애니메이션이 명작이지?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일단 먼저 비슷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90년도에 만들어진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극장판으로, 영화판으로 봤을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일단 각 회마다 빌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런들을 때려잡으면 1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옴니버스식 구성이 닮아 있었다. 거기다가 톤이나 개그 같은 것들이 많이 밝게 빠진 것 같아서 춤추는 대수사선과 비슷한 맥락이 좀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이때 형사물, 탐정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일조했던 작품들이, 비슷하게 나왔던 작품들이 이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총 18호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정말 몇 번을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화는 6, 7화 정도였는데요, 그 전에 이것들을 견디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루즈하게 빠졌고 애니메이션의 장점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작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예측해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완성도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액션 부분이었는데요. 액션 부분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1회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서 실망했던 분들이 많이 속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실망감을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좋았던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작품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점을 좀 끄집어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카우보이 비밥이 9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아무래도 장벽이 있습니다. 원래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장벽이 높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봐야 돼? 말아야 돼? 애니메이션 먼저 보고 봐야 돼? 안 보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드라마의 각 회차들이 옴니버스식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봐도 아무런 탈이 없어요. 물론 이야기의 큰 줄기는 있습니다. 1회부터 10화까지의 그 큰 줄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비셔스의 이야기들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9화, 10화 빼고는 1회부터 8회까지는 섞어서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 각 회가 반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말들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이라고 봐야겠지요. 드라마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 보면은 저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맺겠지. 하지만 막상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결말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다르면서 감동을 막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각 회차마다 반전을 주면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참 좋겠다.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감동을 끌어냈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그런 식의 스토리를 보여줬다. 주인공이 스파이크와 제트잖아요. 이 두 사람이 현상금 사냥꾼인데 각각의 빌런을 만날 때마다 이기는 듯 보여주고 현상금을 타가나 싶지만 결국에는 현상금을 타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1화 빼고는. 또 카지노에서 벽을 뚫어버리는데 그때 막 빨려 들어가면서 이곳이 우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실 저는 카우보이 비밥이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지, 안 보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반전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애니메이션 팬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지점들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나가 계속 임신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여줬는데 총으로 딱 뚫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아기를 죽여?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쏟아지는 레드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작에서 좋은 반전의 요소로 작용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결말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겠지? 그리고 아주 종종 좋은 컷들이 눈에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씬들로는 카트리나가 우주선에서 총을 맞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임팩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깔리는 재즈 음악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격정적이지 않고 잔잔하게 깔리는데 와닿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셔스가 난민들을 공장에서 학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난민들이 또 빨가벗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임팩트 있던 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줄리아가 데뷔 모델을 갖는 씬이 나오는데 이때 비셔스하고 스파이크의 반응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비셔스는 이렇게 점점 화면으로 가까워지고요. 스파이크는 점점 뒤로 빠지거든요. 스파이크는 조명 속에 숨고요. 비셔스는 핀 조명을 확 받아요. 이런 장면들은 의미가 깊죠. 아무래도 비셔스와 줄리아가 사귀는 과정이 또 펼쳐지고, 그리고 음지에서 스파이크와 줄리아가 또 사귀는 모습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연출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간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특성상 감독들이 회차마다 다르지 않았을까. 그 회차를 만들었던 감독이 좋은 연출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이 사랑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처럼 연출했다는 거에 되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꾀를 내었는지 실사화를 오히려 애니메이션처럼 연출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드라마를 유심히 보다 보면은 앵글들이 삐딱하게 잡은 연출들이 많았어요. 카메라 연출들이. 이런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을 극대화하려고 뭔가 삐딱하게 연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빛과 그림자의 대조를 아주 극명하게 해서 흰색은 더욱 흰색으로,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은 더 어두운 색으로 보여주면서 좀 더 만화스러운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영화로는 킬빌, 형사, 신시티가 대표적이죠. 이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연출들을 이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여줬다. 그래서 오프닝 같은 거 보면은 아예 흑백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애니메이션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장점으로 와닿았을지 단점으로 와닿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출들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현상금이 걸린 범인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방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기를 준다던가, 아시모프라는 캐릭터가 레드아이를 맞으면서 그 1인칭 액션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 있던 걸 따온 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화부터 너무 좋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절대 못 드리겠는데 6화부터 좀 안정화되었다고나 할까요? 1화부터 5화까지는 좀 빈약한 연출들이 많았다면 6화부터는 그나마 볼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6화, 7화가 저는 인상적으로 봤는데, 6화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나왔던 론데스 박사가 범인이었던 그 부분이 그나마 감정적으로 가장 와닿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화 같은 경우 페이가 자신의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믿으면서 비디오를 획득하는 과정, 이때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감동스러웠거든요. 이런 회차들은 아마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드라마로서도 상당히 좋은 지점이 있었다. 그런 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우보이 비밥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줄리아와 비셔스의 과거, 이것에 얽매여 있고, 제트 같은 경우는 자기 딸 이혼한 과정, 페이 같은 경우도 자신이 과거를 잃어버리면서 그 과거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졌죠. 결과적으로는 드라마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현실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줄리아의 결말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사랑했던 스파이크와 이별을 또 하고요, 비셔스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몸담고 있는 신디케이트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현실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파이크도 줄리아를 청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현실을 또 살아가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과거의 얼매기보다 현실에서 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지켜나가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실, 이 두 가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이 카우보이 비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경도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더욱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에드가 나오게 되는데, 에드라는 인물이 원래 이 비밥호의 같은 멤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시즌 1에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즌 2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팬분들은 왜 지금부터 초장부터 나오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각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즌2에서는 또 활약을 보여주겠죠.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빠라빠라.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쉬운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조악한 CG,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화에서 디스럽터를 발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을 뚫는 과정이 나오죠. 이 디스럽터에서 나오는 그 CG, 너무 조악한 CG로 표현이 됐어요. 물론 후반부 가면서 배경과 묻어나는 어떤 비행기, 항공모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잘 CG를 구현해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카우보이 비밥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성 있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따라가려 하지 않았나, 너무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밝은 톤으로 뽑혔어요. 개그 코드나 톤 자체, 분위기 자체도 밝은 톤으로 가다 보니까 좀 허접하게 보이는 느낌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고찰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심오한 이야기가 깔려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두운 톤을 좀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개그를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첨부해야 될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깔려 있고 그 와중에 어떤 고찰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역전이 돼버려서 허접하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더 밝은 톤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드라마로 가져오는 건 좀 패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 액션. 액션에서 너무 허접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1화에서 개그를 좀 보여준다고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죠. 만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화 액션부터 너무 코믹스럽게, 너무 개그스럽게 가다 보니까 진지한 어떤 스파이크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리고 2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스파이크가 미끄러지는 씬이 있어요. 근데 중력을 거스릅니다. 누가 봐도 와이어를 달고서는 찍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우보이 비밥에서 지향하는 액션은 액션하는 어떤 대상을 넓게 잡음으로써 액션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액션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액션 영화들을 보면은 컷을 많이 쪼개거든요. 부분 찍으면서 빠르고 정교한 액션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액션은 전체적으로 인물의 행동들을 다 담아내는 액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이 정말 액션을 잘하지 않으면은 티가 나는 거죠. 너무 동작이 크고 느리다는 걸 여러분들은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컷을 많이 쪼개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좋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리지 못했다, 감추지 못했고 연출로서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동작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개그 콘서트 보는 듯 했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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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 이런 리듬감으로 하거든요. 무슨 액션을 하는데 리듬을 이렇게 타나요? 아마도 그 리듬감의 반박자만 다르게 타도 아마 스파이크는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정박자로 탔어요. 거기다가 그것을 편집으로 가리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다. 한국 영화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 영화와 비교를 해보자면 2화에서 스파이크가 화장실 액션을 보여주는 씬이 있습니다. 이 씬은 범죄도시와 아마 비교해보면은
티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은 컨셉 자체가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즈와 관련이 있어요. 비밥이 우주선을 상징하는 것도 되지만 비밥이라는 게 재즈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음악도 계속 재즈가 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액션과 편집에서 리드미컬한 부분들이 하나도 나오질 못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리드미컬함은 카우보이 비밥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배제했다. 각 회차의 러닝타임을 보면은 딱딱 떨어져요. 60분, 60분, 60분. 리드미컬하게 가다 보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딱딱 나왔다는 건 시간을 맞추려 했다. 자,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의 가장 또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사건의 가벼움인데요. 이야기들이 반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애니메이션의 한정인 것 같아요. 드라마로 가져오면서 극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이 오히려 키치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그 강점들을 많이 살려내지 못했다. 반전이 오히려 유치하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느껴지고. 3화에서 하킴이라는 빌런이 나오는데 이 하킴이 바로 스파이크 앞에 나타나요. 결국에는 뭐 잘 해결이 되나 싶더니만 경찰이 그냥 빵 써버리죠. 이게 반전이었는데 되게 허무하고 이상했어요. 그리고 4화에서는 이 환경론자의 부하들이 바보로 나오고요. 5화, 이게 진짜 최악이었어요. 5화에서는 비리경찰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아니 그거 안 보이나?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그 범인이 누구라는 걸. 그런 것도 예상이 너무 가능했고 8화는 피에로 루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나와가지고 쉽게 죽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끝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화부터 10화까지 비셔스의 이야기가 크게 들어갑니다. 비셔스가 신디게이트를 먹는 이야기, 이것을 크게 그리고 있죠. 스파이크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각각 회차별로 들어간다면 비셔스는 크게 1회부터 10회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의 비중을 크게 잡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회차별로 들어가는 이 반전 이야기들이 작게 들어갔고 되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분량의 비중에 대한 비율을 실패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각각의 개성 있는 빌런들과 에피소드들이 비셔스의 분량에 뺏겨가지고 드라마가 감정적으로 많이 안 살았다. 드라마가 안 살다 보니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감독의 어떤 타이밍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카우보이 비밥이 왜 대단한 작품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았고 각각의 장르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건 느와르가 있고요, 어떤 건 하드보일드 하고요, 탐정물 같고요, 형사물 같고 재즈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했고 어떤 맛보기로서는 맛은 보긴 했는데 깊은 맛은 느끼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의 컨셉이 전체적으로 음악이 있었는데 이 음악의 리듬감을 많이 살려내진 못했다. 물론 음악은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다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좋았던 거겠죠. 자, 제 별점은 2점에서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아쉬웠을 게 페이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인상과 좀 달라서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요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상들, 디즈니 플러스 영상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많이 가입해서 제 채널을 살려봅시다. 살려주세요, 제발.